원주 DB 프로미의 2019-2020 시즌 프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DB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시작에 앞서서 FA 시장에서 김종규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김종규 선수 외에도 김태술, 김민구, 가드진도 보완을 좀 했는데요. 굉장히 좀 원주 DB의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좀 류동혁 기자는 올 시즌 DB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DB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굉장히 유심하게 봤던 그런 팀이거든요. 작년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고, 근데 몇몇 이제 약점들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가드진이 김태술, 호웅, 김현우, 김민구, 원정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겸민 선수가 들어오는데, 근데 실제로 상무에서 들어왔을 때 그 선수의 어떤 기량이나 기대치보다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하는 이유 중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무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왔을 때 어떤 팀 전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응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교 그 열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두경민이 어떤 역할을 할까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가드진의 어떤 약점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 팀이 좋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라이저 토마스, 그리고 칼렙 그린, 윤호영, 김정규 이런 선수들이 골 밑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골 밑에 있었던 동부산성, 예전에 동부산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DB가 가드진의 약점은 있지만 어떤 실속형의 농구를 하기에는 좀 더 굉장히 좋은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DB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DB가 칼렙 그린 그리고 일라이저 토마스 선수 새 얼굴들을 모두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가 이 두 분을 좀 소개해 주시자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습 경기에서도 이 두 명의 플레이를, 물론 이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온 상태는 아니긴 했지만은 봤었고, 칼렙 그린 같은 선수는 이제 제가 영상을 봤을 때 처음에는 키 큰 마커스 랜드리 같다는 느낌을 사실은 받았었어요. 맞아요. 랜드리 같은 느낌 저도 받았어요. 공격력에, 공격 스킬에 이제 신장이 더 큰 선수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연습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거기에 조금 더 다재다능함이 섞여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역할을 그린에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대1 게임을 허웅이랑 하는데 허웅이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린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상범 감독이 꼬아서 전술을 좀 가져갈 때가 있고, 트레이션 상황에서 SK의 헤인즈처럼 직접 볼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어오고 양쪽으로 DB 국내 슈터들이 움직이는 이런 식의 움직임도 연습 경기에서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규 시즌에도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DB가 그린을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는 건 좀 분명해 보이고, 일라이저 토마스 같은 경우는 이 선수의 높이는 이번 시즌에 들어온 모든 외국 선수 중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힐 정도로 돋보일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신체 조건을 가졌고 실제로 리바운드 장악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그린이 쉴 때 골 밑에 이제 경기에 나와서 김정규와 함께 트윈타워를 구성했을 때 말씀하신 이 동부산성 진짜 그거 구축하면서 시즌 2를 진짜 페인트존을 완전히 잠궈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실질적인 선수들의 신장 그리고 외국 선수들의 기량까지 고려했을 때 DB는 올 시즌에 리그 진짜 그거 구축하면서 시즌 2를 진짜 페인트존을 완전히 잠궈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실질적인 선수들의 신장 그리고 외국 선수들의 기량까지 고려했을 때 DB는 올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적은 페인트존 실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류동혁 기자께서는 이 두 외국인 선수와 이 메인 빅맨 김종규 선수의 시너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선수를 좀 나눠서 보면 칼렙 그린 같은 경우는 아마 이상문 감독이 예전에 마커스 포스터 선수를 1, 2번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썼듯이 그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고, 게다가 워낙 슛이 기본적으로 석점도 그렇고 미드 점퍼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슛이 좋다는 건 뭐냐면 그쪽으로 이제 수비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곽 팀 동료에게 찬스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칼렙 그린이 이제 빼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칼렙 그린은 가드진의 약점을 갖다 메울 수 있는 그런 카드다. 그러면서 이상범 감독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을 잘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쓸 수가 있고요. 일라이저 토마스 같은 경우는 기자 잘 얘기했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 오비스에 브라이언 런스톤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완전 만렙치를 갖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뭔가 투박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선수가 딱 있으면 아무도 드라이브인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세로 수비에 대한 높이가 굉장히 높고 또 활동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인데, 여기에 윤호영의 수비도 만만치 않고 김종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로 수비에 대한 높이가 굉장히 높고, 또
활동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인데 여기에 윤호영의 수비도 만만치 않고 김종규 같은 경우에 뭐 1대1 수비는 안 되지만 도움 수비라든가 활동력 자체는 좋은 센터이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는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칼렙 그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선수의 저는 약점이 기본적으로 수비의 문제라고 봤거든요. 활동력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수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김정규나 윤호영이 외곽의 어떤 커버를 갖다 같이 잘 쳐주면 그런 부분에서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반사이익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이제 DB에 굉장히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DB가 올 시즌에 좀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비시즌에 DB 이제 훈련을 좀 지켜봤었고 이상문 감독과도 이제 올 시즌 가져갈 컨셉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눠봤었는데, 그러니까 DB가 사실 예년에 뭐 디온테 버튼이라든지 지난 시즌의 포스터처럼 그런 이제 외국 선수 가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에도 DB의 어떤 공격 컨셉트는 2대2 게임이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이상문 감독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다르게 말하면 이번에는 국내 가드들의 2대2 게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인데, 사실은 지금 국내 가드들의 2대2 게임이 허웅을 제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정훈 같은 경우는 이번 비시즌에 정말 연습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선수의 고질적인 약점 슈팅력이 좀 제 생각에 그렇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연습 경기만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김태술은 이제 DB가 대만으로 전지훈련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이미 햄스트링을 좀 다치면서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김태술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시즌 개막을 맞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김민구도 아직은 조금 더 팀에 녹아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DB는 예년과 비슷하게 2대2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지만 이 국내 가드들의 어떤 2대2 게임 능력이 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좀 공격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칼렙 그린이 이런 부분을 좀 메워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다르게 말하면 그린의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가드진의 문제를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대 공격을 이 팀은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2대 공격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그 포스트에 볼을 넣어주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면 토마스라든가 김정규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실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1대 공격이 안 되잖아요. 이 두 선수가 기본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면서 2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대 공격을 할 수 있는 주축이 누굴까라고 봤을 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허웅 정도? 그죠? 그리고 그래서 김태술을 갖다 데리고 왔는데 김태술은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근데 뭐 김민구, 뭐 김용로 이런 선수도 있지만 뭐 이 선수들도 한계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허웅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허웅이 그런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그런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범 감독이 칼렙 그린도 이제 2대1을 갖다가 활용하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몸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실전에서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요 고리가 아마 DB의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 2대 공격이 제대로 안 되면 기본적으로 DB는 수비에 의존하면서 공격에서는 그냥 뭐 칼렙 그린을 이용한 또는 높이를 이용한 단순한 공격, 그러면서 저득점 경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팀이 될 수가 있고, 2대 공격이 된다면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올 시즌 DB 사실 이제 새로운 얼굴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동환 기자는 올 시즌 DB의 예상 순위와 가장 좀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는 역시 김정규죠.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연봉을 받았고, 결국에는 스스로도 그에 맞는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대표팀 가서도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 거의 뭐 제대로 정상적인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곧바로 DB 전지훈련에 합류를 해서 이제 비시즌을 짧게나마 같이 보내고 있는데, 당장 시즌 초반에 다른 DB 선수들과 좋은 호흡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만약에 김종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상문 감독이 너 3점 더 던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김종규가 좀 슈팅력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 스트레치형 B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곽에서 슈팅을 넣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DB의 이 공격 문제가 약간은 좀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상문 감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스페이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데, 그래서 김정규의 공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성적은 제가 느끼기에도 DB는 공격은 좀 많이 오락가락하고 수비는 굉장히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득점 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상위권이라고 보는데 최상위권 들어가기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는 4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류동혁 기자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높이가 다른 팀들보다는 굉장히 압도하는 높이에요. 이 팀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좀 투박한 면이 있어요. 포워드진도 좀 뭔가 모르게 2% 부족하고 가드진도 부족하고. 근데 지금 높이 자체가 엄청 높고, 그리고 일라이저 토마스하고 예를 들어서 윤호영이 골 밑에 이렇게 선다라고 봤을 때 상대 팀이 되게 가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팀들이 보통 이제 게임을 보면 경기력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데 꾸역꾸역 1승씩 하면서 결국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DB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한 정규리그 2위 정도, 2위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또 2위의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DB가 사실 김정일 선수 데리고 오면서 많은 선수를 처분했잖아요. 지금 군대에 간 이제 서민수 선수도 그렇고 박지훈 뭐 이런 선수들, 알토란 같은 선수들을 갖다가 다 줬는데, 그럼에도 왜 그랬냐면 이제 김정규 들어왔으니까 베스트 5를 확고하게 하고 뭐 백업진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농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멤버를 보면 기본적으로 김종규나 윤호영, 뭐 허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포지션이 지금 또 경쟁 체제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돌려쓰기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은 된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DB가 작년에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성공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는 2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허웅 선수가 좀 주목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는 전 좀 의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많이 늘은 거는 사실이고, 또 2대2 공격에서 재간도 있는 편이지만, 작년에 상무에서 제대를 했을 때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에서는 한계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외곽 수비를 책임을 어느 정도 져주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포스트가 좋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허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뭐 예를 들어서 70, 수비에 30 이 정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중고, 대학교 시절, 그리고 초년병, 프로 초년병 때.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에이스가 못 되니까 그걸 제가 볼 때는 이상범 감독이 가만 놔두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수 밸런스를 맞추면서 자신이 팀의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로에선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웅 선수. 네, 말씀해주신 허웅 선수가 올 시즌 또 어떤 도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롭게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종규 선수가 팀을 얼마나 어느 지점까지 올려놓을 수 있을지 원주 DB의 올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